정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선 교수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리고 사법시험 할 때 공부했던 상법, 회사법, 이론들을 가져다가 우리 기본 가치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회사는 효율성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지배주주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회사 이익과,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못됐다라고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과 반하는 결정을 한다는 게 상정이 가능할까요? 일본과 이제 한국은 그 법인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따로 있고 이제 주주는 따로 있고 이렇게 보고요. 미국은 굉장히 실질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법인은 그냥 껍질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회사를 위하면 바로 주주를 위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회사를 위한다라고 하면 회사는 따로고 주주는 따로니까 이거는 따로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도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사람이거든요. 예. 주식회사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주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회사를 위한다는 건 주주를 위한 것이고 그게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면 바로 주주를 위한 것이죠. 다만 주주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주주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이 80% 이상은 단기 차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손해가 나는 결정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소수 주주의 이익까지 다 보호하고 그분들의 의사까지 다 반영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지금 소액주주, 회사, 마치 지배주주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이 누군가에는 손해가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회사에 손해가 나는 결정을 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지배주주입니다. 따라서 마치 지배주주가 어떤 결정을 하면 자기만 이익이 되고 특정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하는데, 누군가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까지를 계산해서 전체 회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저는 주주들의 이익이 크게 상반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차익에만 관심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손해나는 회사의 투자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 하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저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의 동력이 확보가 돼야 본질적으로,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야 저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주가를 높이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계속해서 주식을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상법 개정으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 줬다고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걸 주식 못 올리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저는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 강화된 룰을 적용해서 감사원 분리선출을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불안도 저는 매우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격이 시장에 올지 보지 않고 이렇게 더 우려가 큰 제조들을 계속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나간다면 결국은 저는 우리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우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행동주의 펀드도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회사가 잘 돼서 어쨌든 회사가 잘 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지배주주나 경영진하고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분들,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분들만 상정하고 법을 만들면 저는 늘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그것을 통해서 지배주주와 뭔가 좀 합리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아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온 이사들과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결국은 회사의 이익은 전혀 관심이 없고 회사가 잘 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회사의 경영권을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가진 회사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감사나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회사의 정보만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 경영권을 결국은 탈취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가 엄청난 돈을 들이게 하고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먹고 튀는 게 목적인 그런 펀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외부의 이사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과반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 그럼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아니면 적대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 윤태준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 진술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역차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제 진술문에 나와 있고요. 지금 그 7월 3일 날 개정으로 그 최대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다 합산해서 3% 의결권을 제한하고 나머지 나머지 주주 헤지 펀드들 포함입니다. 거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니까 결국은 우리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의결권 제한의 효과를 전혀 받지 않고 외부에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최대 주주만 의결권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저도 제안했고 윤태준 소장도 제안했지만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하는 그 후보를 추천한 주주는 특수관계가 합쳐가지고 마찬가지로 3%로 의결권을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주주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고 의석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 같겠죠. 그게 지금 집중투표제를 두고 의무하고 있는 몇 나라 안 되는 뭐 러시아, 중국, 대만, 칠레, 멕시코 정도인데 그 나라에서 보완적인 장치로 두고 있는 뭐 의결권을 동시에 같이 제한하거나 뭐 황금주나 이런 그 보완적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해서 분리선임 관련해서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한 가지 만약에 저는 우리 뭐 정우용 부회장님도 계신데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에서 강화된 3% 룰을 저희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때 합의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외부에서 객관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가 적어도 이사 겸 감사가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그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기업의 효율성을 다소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분리선임 확대를 하는 것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만약에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면 그래서 그걸 감시하기 위한 거라면 굳이 지금 3% 룰을 강화해서 감사 분리선임 지금 한 명 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어서 적어도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감사 분리선임을 더 확대하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것이 지배구조를 바꾸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만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회사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제도로 가야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과 저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이것이 투명성 확보까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이게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진술인에게 질문하셨는지. 김우찬 교수님. 네, 가능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집중 투표제도는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본 재배치를 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투자도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요구를 하고요. 아니면 부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CEO에 대해서 그걸 포기해라. 그 돈이 있으면 그거는 새로 더 전망이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떤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원 보수가 성과에 연동돼 있지 않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줄기차게 고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기업 가치,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나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안을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을 지금은 바꿀 수 없고 결국은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이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 극대화로 결국은 이어질 것이다. 예, 맞습니다. 네, 장정희